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시사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역사왜곡 논란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이제 지난 1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은 결국 일본이 이제 추천서를 냈네요. 예,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는데요. 네. 일본은 우리의 반대 입장에 이 한국의 독자 의견이라고 이제 평가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한국의 역사전, 그러니까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이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굳이 일본이 우리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와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일방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사도광산을 추천을 하면서 꼼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할 때는 해당 유산이 어느 시기를 대표하는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추천서에 써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사도광산을 추천하면서 그 일제 강점기를 제외한 19세기 중반까지로 그 대상 기간을 삼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던 그 일본 정부와 또 일본의 사도시 그리고 니카타현 같은 이 지자체에서는 이전에 이미 설명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그걸 보면은 16세기부터 19세기 그리고 에도 시대가 이제 1603년부터 1867년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기간을 한정해서 사도광산의 가치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일본의 에도 시대를 이제는 기준으로 한다면 19세기 말까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20세기 초반과 중반은 아예 뭐 설명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조선인,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레 함께 빠지는 거고요.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나 유네스코 측에서 그 추천서를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에 걸친 이 사도광산의 생산 기술이나 생산 체계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추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일제 강점기를 추천서에 반영하지 않았냐라는 물음에는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기간은 주로 에도 시대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노동자가 사도광산에서 일했다라는 사실이 이 추천서나 이 관련 자료에 언급이 됐냐라는 질문에는 아예 그 추천서는 비공개니까 이 대답을 삼가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인즉 추천서를 이제 안 썼다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썼다면 굳이 답변을 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답변을 피한 걸 보면은 이번에 그 유네스코에 제출된 추천서나 자료에 그 조선인 강제 노동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일부 내용을 포함했다 해도 뭐 강제 노역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뭐 자발적으로 취업했고 뭐 급여를 주고 일을 시켰다라는 식으로 왜곡된 사실을 적거나 그도 아니면 정말 은근슬쩍 넘어가듯 조선인 노동자가 일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결국 그 강제 노역 사실은 감추면서 세계 문화유산은 되고 싶은, 어찌 보면 이것도 역사 왜곡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도광산이 나카타현에 있는 그 사도섬에 있는데 이 사도섬이 한 제주도 한 절반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에도 시대부터 아주 금강으로 유명해서 뭐 유명한 거는 뭐 그건 주지의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이 사도강산이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그 에도 시대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음. 이제는 근대화된 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예. 굳이 지금 사도강산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근대화 시점,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그 시기,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그 사실이 적시되는 게 오히려 더 맞는데 그걸 다 빼고 오로지 사도강산을 에도 시대 최대 세계 최대 금강이었다, 이런 부분만 이제 집중 부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 텐데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합니까? 예,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 총 21개국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세계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 회원국들이 위원국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요. 현재 회원국은 뭐 스페인, 아르헨티나, 뭐 이집트, 인도, 태국해서 뭐 21개국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3분의 2 이상 총 14개국이 찬성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일본이 내년에 위원국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는 이 사도강산에 대한 이제는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위원국이 아니고요. 거기에 일본이 지금 중국에 이어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거죠. 그렇기에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사도강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는 이런 견해도 존재는 합니다. 뭐 물론 하는 나지만 이 국제사회라는 게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이 냉정한 곳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뭐 결국 이 문제는 한일 두 나라 간 역사적으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니까 유네스코가 또 그 부분을 감안하면 등재를 안 받거나 아니면 우리와 일본 간 합의가 될 때까지 등재를 보류하는 것도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예. 참 답답한 또 아침부터 참 이게 또 화도 나고 답답한 그렇죠. 상황인데 예. 어이가 없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 지난 2015년에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던 그 일본의 군함도 케이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뭐 송중기, 뭐 소지섭 이런 이 탑스타가 출연한 영화 군함도를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군함도 역시 이 사도강산이랑 마찬가지로 이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 그런데 2015년 당시에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도 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다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는 일본에서 1868년부터 1912년까지 약 44년에 걸친 기간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대상 기간을 1910년까지로 한정을 해서 또다시 일제강점기, 특히 태평양 전쟁 시절에 이 조선인 강제 노역 자체를 또 배제했던 겁니다. 일본이 그 강제 노동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군함도와 이번 그 사도광산이 똑같은 건데 그때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 부분도 지금까지 문제인 게 예. 일본이 2015년에 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반대가 심하니까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고 이를 추모하도록 하겠다라는 이걸 조건으로 내세워서 세계문화유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제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이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강제 노역 사실도 이제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아예 유네스코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이 관련 후속 조치를 약속대로 취하라라는 이제는 말을 이 문제를 삼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국제사회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 약속도 무시를 해버린 거네요. 그러면은 아예 그 세계 유산 등재를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이를 취소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지금까지 총 3번 있었는데 모두 주변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이 되면서 세계유산의 그 선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지 뭐 역사나 정치, 종교 논란으로 등재가 취소된 사례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군함도 역시도 그 역사적 문제가 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은 이제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을 해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또다시 이제는 군함도의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지난 14일 일본의 사도강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라는 이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악의적인 역사 부정을 지적하면서 민간 TF를 구성해 그 외교적 노력을 다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한일 간 이제는 외교력 싸움이 이제는 뭐 이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그 심사 과정을 거치면은 내년 여름쯤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그 결정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런 일이 반복이 될 때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을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정부도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그런 외교력을 키워서 힘의 대결에서도 좀 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